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직을 타고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삶의 지혜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삶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직. 천직 다 아시죠? 천직은 타고날 때부터 뭔가 그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직분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우리 흔히 직업이라고 하죠. 직업. 천직처럼 우리가 여긴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천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운명적으로 타고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타고난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통 예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운명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부여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어떤 부여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이라는 게, 능력. 그죠?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나름대로 좀 있겠죠. 그죠? 일단,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능력과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막 열심히 성취하려는 어떤 욕구. 그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삶의 어떤 결과를 이루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능력은 보통 이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부여된 부분, 부여됐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또,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어볼 이제 주제가 되는 소위 운명적인 요소라다 이거죠. 운명적인 요소는 그 사람이 타고날 때의 어떤 시간적인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주로 사주팔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시간적인 환경이죠. 그렇게, 언제 태어났냐, 라고 하는, 소위 사주팔자라고 하는 시간적 환경이죠. 시간 환경. 시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 자기가 정한 게 아니죠. 그죠? 태어나는 때 자기가 시간 탁 뱃속에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 지구 위에, 이런 어떤 기운 속에, 이런 시간에 내가 태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게, 저절로 좀 주어진 것이라면, 이건 또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필요에 의해서 부여되는 능력도 보통 이제 생겨나는데, 이건 대체로 외부적인 어떤 것이 되겠죠. 그죠?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다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어떤 몫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장남이기 때문에 또 뭔가 얻는 것도 생기고, 또 뭔가 자기가 봉사와 희생을 해야 되는 환경생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게 주로 외부적인 조건이고, 이게 대체로 내부적인 어떤 조건으로서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정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그 열정이 좀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하지 마라 하는데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는 데서 인내심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래요. 남들이 다 참는 것을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내심이 대단히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참는 걸 자기도 참는다 이거예요. 참는다 그 자체가 뭔가 심리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끈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느끼는 부담은 그죠? 난 열심히 참고 있다.
근데 그 정도 참는 거는 뭐냐면 남들도 다 참는 인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범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참는 거 있죠. 남들이 못 참는 것을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남들이 이제, 아니, 그렇게, 남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못 참는 거를. 참는 사람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남들은 다 참는데, 저 혼자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참아. 그죠? 예, 그런 사람도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뭐냐, 이런 그 사람이 뭔가 그 타고난 기질이 됐든,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환경이나 경험을 축적해 야 한 것이든, 아무튼 그 고유의 어떤 기질적인 요소가 좀 부여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죠. 그죠? 외부적 환경.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열정을 안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 안 하면 안 되게 막 자꾸 옆에서 그 뭐래요. 자극을 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건 자기가 만든 열정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부여된 열정은 이게 이제 내부적인 열정보다는 내부적인 파괴력보다는 약하겠죠. 약한데 아무튼 그래도 쫓겨서 뛰어와서 어떤 이 등산을 했던, 그죠? 스스로 등산을 했던, 아무튼 삶의 결과를 이루는 데는 무엇이에요? 이런 외부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어떤 동력이 있다는 거죠. 동력. 그러니까 능력과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여러 가지 그릇이다 볼 수 있고,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동력이 열정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열정이 이제 이 부분은 뭐 스스로 열정이 아니고 외부적인 열정이니까 결국 이것도 물론 운명세계에서는 포함돼요. 운명에서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할 수밖에 없더라.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도 뭐예요? 아무튼 그 삶의 여러 가지 결과를 이루는 중요한 환경이다. 그죠? 중요한 어떤 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 많이 하죠.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는 뭡니까? 엄마가 위대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꼭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주 현명했다면, 그죠? 처음부터 서당 옆에 살았어야죠. 그죠? 처음에 서당 옆에 안 살았죠? 어디 살았습니까? 장사 치르는 장사, 그죠? 사람들을 장사 치르는 묘지가 있는 이런 어떤 곳에 살았죠. 그죠? 처음에. 거기에서 자꾸 뭐냐면 작대기를 잡고, 그죠? 장례 치르는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거 보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옮겨가요? 시장판으로 가죠. 그죠? 또 시장판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또 뭐예요? 막 장사놀이를 막 하잖아요. 그죠? 장사놀이를 막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서당 옆으로 갔죠. 그죠? 서당 옆으로. 여기에, 뭐예요? 두드러지는 그 맹모 삼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의 뭐냐면 뜨거운 뭐예요? 열정, 그죠? 근데 누구의 열정이에요? 맹자의 열정이 아니라 엄마의 열정이죠. 그죠? 엄마의 열정이 있었다. 근데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쨌든, 뭔가 삶의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막 몰아세우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그게 물론 이제 그 이야기의 주제긴 하지만, 그럼 조금 그 뒷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맹자가 맨 마지막에 갔던 그 서당은 정교생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맹자 혼자 다녔어요. 수많은 그죠? 서당에 대한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학생들은 맹자가 전학 오기 전부터, 전학도 아니죠. 입학도 하기 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왜 맹자는 위대한 학자가 됐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거냐. 뭔가 우리가 하늘이 부여한 거죠. 천부했다 이거예요. 천부했던 뭐가 있다. 뭔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맹자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 어떤 탁월한
적응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적응력. 그죠? 아, 이 동네 와서는 이걸 해서 해야 내가 먹고 살아가는구나. 이 동네는 이걸 해야 먹고 살아가는구나. 그죠? 그렇게 그 변화된 환경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빨리빨리 변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예, 적응력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응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 열심히 했다. 그냥 게으르게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 예, 열심이 중요해요. 이게 또 인생의 어떤 성공 동력이다. 이거죠. 그 열심.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거기에는 뭐예요? 엄마의 외부적인 열정과, 그죠? 자기의 어떤 뛰어난 적응력, 그죠? 자기 자신의 뜨거운 적응력과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합쳐져서 결국 그런 삶의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학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여되고 제한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제한된 조건을 우리가 보통 흔히 이미 타고날 때 부여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자, 내부적인 인자 속에서 또 사주간지 표현에 의해서 우리 소위 사주팔자죠, 그죠? 그 팔자 속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근데 3살 때 버릇을 익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3살 때 버릇을 익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날 때부터 뭔가 자기가 좀 좋아하고 싫어하고, 꺼리고 자기가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것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역학에서는 주로 타고난 어떤 팔자, 그 사람의 그 어떤 고유한 기질에 이런 어떤 시간 좌표죠. 시간 환경,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덤프 트럭하고 우리 승용차하고 비교를 합시다. 그러면 덤프 트럭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죠. 근데 왜 승용차는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까? 사람만 타도록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제작됐죠, 제작. 만들어졌다, 이거, 제작. 조금 더 조금 유식한 말하면 디자인, 그죠? 좀 디자인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왜 승용차가 덤프트럭도 빨리 가느냐? 그렇게 빨리 가도록 디자인이 됐다, 디자인, 그죠? 디자인 되었다. 그죠?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그 부여된 어떤 뭐예요? 능력의 어떤 환경이죠, 그죠? 능력적인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욕적인 어떤 그 삶의 경영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런 능력 면에서 뭐예요? 덤프와 승용차는 무엇이 다르다? 그 용도나 사용처나 목적이 다르다, 그죠?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데 거기에 그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우리 합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용도로 쓰게 된다, 그죠? 그 인간에서 이제 우리가 운명을 그럼 디자인하는 어떤 요소가 뭐냐? 요소가 뭐냐 봤을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분석을 쭉 해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부여한 여러 가지 유전적인 환경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유전적인 환경이 부여됐다 해서 그걸 다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시간에 의하여 그것이 활용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런 시간에 의한 변수를 우리가 항상 전제에 두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성취도라든지 이런 걸 쭉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눈만 뜨면 허구한 날 저렇게 하고 소위 자빠졌냐,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부분 다 어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의 어떤 배경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다라고 우리 소위 선이라죠. 선악할 때, 그죠? 우리 착하다고 하는 이 어떤 선악의
어떤 개념, 이게 선에 관한 최면술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용서한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예? 나는 너를 이해 못한다. 납득도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게 용서를 왜 하냐. 이 선에 관한 최면술이 걸려있는 거죠, 자기가.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여러 가지 그 행위나 습관이나 삶의 어떤 모양새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인자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미가 맴 하고 울어도 그걸 보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매미는 그렇게 울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에 뭐예요? 그런 역사적 사례를 띠고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났다. 그 중간 구절을 보면 옛날에 우리 국민교회에서 보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그 소질이 뭐예요? 바탕소, 본디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 질자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탕의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여? 개발하여, 그죠? 각자가 그런 말도 이제 뭐 우리가 예글에 어떤 어느 정도 이해를 두고 쓰는데 결국 뭐냐면 이해를 하면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미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우느냐? 매미가 저렇게 울려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선용. 좋게 써라, 이면 좋게. 알겠죠? 그러면 선용 반대말이 뭐예요? 악용, 그죠? 그 악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용케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결국 서로가 뭐예요? 존재 양식을 서로 찾아야 되고, 그 존재 양식이 서로에게 뭐예요? 선용되고, 서로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어떤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결국 이제 뭐냐? 먼저 상대방을 이기려든, 또는 뭐 상대방과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든 이기든지 지고의 문제를 풀든 결국은 뭐냐면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설치고 자빠져 노는가? 그죠?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그죠?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또는 타고난 인자의 기질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목표는 결국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드는 것에서 어떤 저런 능력 부분도 있고 열정 부분도 있는데, 이 능력과 열정 부분이 이룩하는 모양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해함으로써, 운명적으로 좀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더욱이 또 뭐 상대방에게도 결국 뭐냐면 선용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미를 보고 어떻게 매미가 맴 소리가 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나무 위에 걸어줘야 돼요? 그냥 아예 물 속에 넣어야 돼요. 그 나무 딱 걸어 놓으면 소리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 사람의 부여된 것을 어떻게 하자? 최대한 선용하자. 선용을 넘어서 결국 그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극대화하자 이거죠. 극대화. 그렇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자를 차근차근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어떤 부여된 인자들을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열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한 80 정도 타고났는데 열정은 20밖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플러스를 해줘도 좋고 곱해줘도 좋은데 그죠? 능력은 50밖에 없는데 열정이 90이다 이러면 어떻게 서로 곱해보세요. 어느 게 커요? 그리고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열정이 90이다. 그죠?
열정이 90이면 59, 45. 그 다음에 능력은 80인데 열정은 20이다. 그러니까요. 그죠? 훨씬 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열정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요즘은 이 분야보다, 이 분야가 부족한 분야보다 이게 더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막, 삶의 어떤 뭔가 애착을 가지고 말이에요. 애착을 가지고 막 행복하려고 애써야 돼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항구에 있는 배는 어떻게 해요? 항구에다 묶어두려고 만든 거예요? 막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 만든 거예요? 나가기 위해 만든 거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자꾸 써야 된다. 써서, 그죠? 우리가 뭐 잘 드는 칼이 있는데, 잘 드는 칼을 어떻게 해요? 그냥 칼집 안에 가만히 놓아두어서 녹이 슬도록 해야 돼요. 그 칼을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쓰긴 쓰는데 어떻게 악용하지 말고, 그래서 그죠? 선용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나쁜 데서 그건 더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안 쓰는 칼보다는 쓰는 칼이 100배 낫다, 이거죠. 100배 낫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인생을 인생 결과물을 바꾸는. 그러니까 팔자가 아무리 좋은 팔자를 타고나더라도, 자기가 열정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열정을 너무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습성화되면 정말로 좋은 그릇을 가지고 너무 작게 채우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게 되는. 이 외부적 관계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챙이 한 마리가 이 수영을 갖다가 가만히 꼬물꼬물하죠, 그죠? 그 노래도 죠, 그죠? 올챙이 한 마리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헤엄쳐요? 꼬물꼬물 헤엄치다가, 그죠? 꼬물꼬물 헤엄치다가, 뭡니까? 뒷다리부터 나와요, 앞다리부터 나와요? 뒷다리가 나오죠, 그죠? 뒷다리가 쪽에 나오고, 그죠? 그럼 같이 읽는데, 이 올챙이가 뭐냐면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올챙이를 잡아먹는 뭔가 우리가 메기가 잡아먹는다. 그 제가 생물을 전공하는 게 모르지만, 메기가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럼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냥 그대로 나 잡아봐라, 잡아 드세요.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죠, 그죠? 살려고 막 몸부림치죠. 이렇게 어떤 생존적 차원에서라도 뭔가 열정이 부여되면, 뭐가 나와요? 와, 내가 이렇게 헤엄을 잘 치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죠? 발휘하고, 그 어떤 헤엄친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어떤, 이런 전략이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무슨 어떤 책 카피에 보니까, 벼랑 끝에다가 나를 세워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다,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살자 하는데, 뭐 때문에 왜? 그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뛸 수밖에 없게끔 죽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죠? 열심히 살도록 어디다가, 벼랑 끝에다가 나를 세워놓고 막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소위 우리가 배수진 이야기죠, 배수진. 배수진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물밖에 없다. 물에 빠진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환경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채찍질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나 이런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낫겠죠.